김남은의 인파이팅. 놀라셨나요? 네, 인파이팅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김남은이 아니라 최광입니다. 그렇습니다. 네이키드 토크의 막말하는 영화평론가 최광입니다. 자, 김남은 씨의 급한 사정 때문에 오늘 인파이팅은 제가 대신 진행하게 됐습니다. 낯설지만 여전히 발랄한, 편안하고 참신한 2시간 약속드립니다. 최광희표 인파이팅 지금 출발합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린 곡은 후바스탱크의 매그놀리아입니다. 좋은 노래인데 너무 길다고 피디님이 중간에 끊으셨습니다. 네, 음악을 제대로 감상할 기회를 안 주는군요. 네, 어쨌든 저를 빨리 만나고 싶다는 피디님의 열망이겠죠. 네, 깜짝 놀라실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오늘 대타로 하루만 진행을 합니다. 김남은 씨가 무슨 일정이 있다고 어제 저한테 대신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저희는 뭐 일정이 있어서 무슨 일정이냐 이렇게 꼬치꼬치 묻는 사이는 아닙니다. 이렇게 살가운 사이는 아니고요. 김남은 씨가 뭐 일정이 있으니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오늘 대신 대타로 나서게 됐습니다. 뭐 프로야구에도 대타가 있죠. 예, 대타를 하면은 또 홈런이나 안타가 나오기도 하지만 삼진이나 아웃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과연 홈런을 칠지 삼진 아웃이 될지는 전적으로 네,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댓글 많이 달아달라 이 얘기죠. 주옥같은 마초님, 인파이팅은 뭐니 해도 나문희 형이죠 라고 댓글 달아주셨네요. 나가세요. 그만 들으시고요. JJ킴님, 러닝머신 걷다가 목소리 달라서 깜놀,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응원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주옥같은 마초님 같은 응원글 보내주시면은 네, 바로 제가 그냥 그만두고 집에 가는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성질이 더럽거든요. 네, 아무튼 오늘 대타이기는 합니다만은 모처럼 아주 좋은 코너들 많이 마련했습니다. 일단 매주 목요일마다 여러분들 찾아가는 코너죠. 재윤경의 참사리 조금 이따 만나보실 테고요. 2부에는 김남은의 인파이팅 최초로 네, 충무로의 여배우를 모십니다. 여배우. 이게 다 영화평론가인 제가 대타 진행을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좋습니다. 저는 잠시 뒤에 찾아뵙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남성 여러분, 값비싼 옷을 입어도 폼이 안 나고 운동할 시간은 없으시다고요? 늘어진 뱃살과 튀어나온 가슴살 때문에 고민이십니까? 입는 순간 경험하시게 될 서프라이즈! 바디뷰 프리미엄은 고가의 스포츠웨어에 쓰이는 아쿠아엑스 원사를 사용, 최첨단 공법으로 탁월한 보정력과 신축성, 가공할 흡수력을 겸비했습니다. 우와, 정말 신기해요. 늘어진 가슴이 근육처럼 탄탄해지고 올챙이 같았던 뱃살도 올라보게 들어간대요. 바디뷰 대단합니다. 입는 순간 몸짱이 되는 남자 보정 속옷 바디뷰. 포털 검색창에 바디뷰를 검색해보세요. 구매하실 때 배송 메시지에 국민TV라고 적어주시면 고가의 사은품을 드립니다.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네, 광고 나가는 동안 또 여러분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습니다. 이메가스토님, 최광희님 대타로 나와서 홈런 치시고 주전 붙박이로 남으세요.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네, 남의 자리 뺏고 그런 못된 사람 아닙니다. 김남은 씨와 저는 연대, 네, 연대하는 사이. 자영업 연대라고 하죠. 네, 연대와 담합의 차이를 아세요?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좋은 결과를 만들면 연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담합입니다. 네. 저희 때문에 피해 입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게시판에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연대의 결과물인 오늘 대타 방송 제가 지금 처음이라 약간 좀 버벅거리고 있는데요. 자, 일부 시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재윤경의 참사리 오늘도 저는 처음 뵙는 분입니다만 항상 이 시간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는 분이죠. 경제전문가 재윤경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그전에 대타 진행을 당한 적이 있었어요. 이 시간에. 네이키 토크 그때 누구였더라? 곽동수 대표님이었나? 네. 예. 그분이 네네. 곽동수 교수님이 대타 진행을 하는데 게스트 입장에서는 굉장히 네네. 좀 뭐랄까요? 항상 보는 사람 아니니까 좀 낯설고 예. 좀 별로 평소에 안 입는 옷을 입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드실 수도 있는데 어떠십니까? 좀 색다른 느낌이 있죠. 일단 네.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그러기도 하고요. 네. 예, 굉장히 그 분위기가 다르시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네. 안정감 있으신. 안정감. 네. 거기에 또 약간 또 다른 또 추가해서 또 해주실 말씀은 없으신가요? 이전에 김남훈 씨 같은 경우 약간 뭐랄까 흥분시키는 그런 그렇죠. 폭주하는 아드레날린 그런 느낌이 있죠. 네. 근데 예, 굉장히 이렇게 아로마 향기 같이 이렇게 좀 자유하게. 좋습니다. 분위기 좋은데요. 재윤경 대표님이 이렇게 제 칭찬을 해주니까 아주 용기가 100배입니다. 네, 이 시간 저도 가끔 재윤경 대표님의 방송을 들었습니다만 아주 우리가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소비 생활이라든가 경제 생활 이런 데 있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말씀, 다른 의견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너무 관성적으로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좀 되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계기를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청취자 여러분을 만나볼까요? 일단 우리가 이제 한동안 그 골목 상권이 다 죽어가고 있다 그래서 대형마트 규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사회적 이슈가 됐었잖아요. 네네. 올해 초에는 이제 서울시에서 그 대형마트 관련해서 판매 품목을 좀 제한하는 것까지 검토할 거다라는 얘기가 흘러나가서 굉장히 그냥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박 시장님이 웬만하면 시민들로부터 욕을 안 먹는데 그 건은 되게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골목 상권을 살리겠다라는 그런 사회적 취지에서 대형마트 얘기하는 것은 일단 좀 차치하고라도 이제 그냥 소비자가 좀 건강하고 좀 소비를 하고 좀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유쾌해지는 그런 소비를 위해서 대형마트 소비가 좀 사실 좀 문제가 있다. 네,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발상의 전환이네요. 네. 저도 사실은 제 주변에 얼마 전에 대형마트가 생겼어요. 저희 동네에. 네. 근데 이제 그 대형마트를 사실 가면 편하죠. 여가지고 일단 선택의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가서 이것저것 고를 수가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습관적으로 대형마트를 가게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대형마트를 가게 되면 골목상권의 그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타격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윤리적인 소비를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기왕이면 이제 동네 마트로 이렇게 가게 되는 그런 의무감이랄까요? 일종의 그 의무감으로 이제 가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게 언제까지 그렇게 내가 이거를 윤리적인 소비에 대한 의무감으로 갈까라고 스스로에게도 물어보면 가끔은 또 이를테면 내가 먹고 싶은 와인이 거기는 없어요. 대형마트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로 가게 되는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면서 정체 모를 죄책감을 또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지금 이제 그런 그 포커스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대형마트 소비가 우리에게 또 다른 어떤 부작용이 있다라는 차원에서 소비의 질을 좀 많이 낮춘다. 소비의 질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 좀 더 이렇게 소비자 이익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됐던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인들과 상생하기 위해서 그 대형마트 규제해야 된다에 초점을 맞춰주고 마치 이것은 상인들에겐 좋지만 소비자에게는 너무 불편을 주는 얘기다. 그렇게 알고 있죠. 네네. 그렇게 얘기들을 하죠. 그리고 소비자의 그런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이제 대형마트 측에서는 이제 많이 공격을 하는데, 그 자체가 속임수다. 그렇지 않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왜 그게 속임수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네, 일단 그 대형마트 가면은 뭐 되게 그 많은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선택권이 아니라 많이 충동질을 당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선택권이 아니라 필요하지 않거나 내가 원하지 않았던 거조차도 이게 이제 그 필요도 조작되고 그리고 실제로 욕망 자체가 굉장히 이 학습 혹은 조작된 형태로 구입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비 능력 수준이 되게 좀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소비라는 게 되게 능동적이고 어떤 자기 삶을 만족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되는 중요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되게 그 광고나 마케팅에 의해서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고 그래서 소비를 잘못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들을 일단 잘 못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소비에 대해서 너무 학습을 많이 당해가지고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싸구려 사는 게 절약인 줄 알고 있고 네, 싸게 사는 게 절약인 줄 알고 있고 그리고 좀 비싸면 비쌀수록 남들과 변별력을 가지기 때문에 또 흥분해서 또 구입하게 되고 그래서 고가 전략이 잘 먹히고 저가 전략이 잘 먹히는 예, 그래서 중간 가격에 적절한 품질의 상품은 오히려 시장에서 사라지는 이렇게 소비에 대한 그 좀 잘못된 그 인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막 돈을 주고 뭔가 사서 소유하게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게 무슨 마치 소비의 자유인 줄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마트에서 살 게 많고 눈요깃거리가 많고 그게 알고 보면은 불필요한 거 그다음에 사실은 사서 사용하지 않거나 내가 원하지 않거나 뭐 나에게 별 보탬이 안 되고 기쁘지 않은 그런 걸 사다가 잔뜩 집에다가 짐으로 쌓아두게 될 것이다. 점점 집은 구질구질해질 것이다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다는 거죠. 그 좀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저도 대형마트 가서 그 쇼핑할 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제 대형마트 갈 때 오늘 이거 사야지 해가지고 이제 메모를 해가지고 갔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것만 사게 되느냐? 아니죠. 네. 그거 사다가 눈에 띈단 말이죠. 네. 다른 상품이. 네. 그거면 또 저거 또 사면 먹게 되지 않을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러면서 이제 카트에다 넣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점점 자기가 원래 사고자 했던 것보다 뭐 2배, 3배씩 이렇게 많은 걸. 그러니까 말하자면 불급한 것을 구매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또 가끔 다른 분들이 쇼핑하는 거 보면은 완전히 카트를 그냥 가득 그렇죠. 채워요. 네네. 전시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저분들은 뭐 어디, 무슨 지하 벙커로 들어가시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양을 사시는데, 그게 지금 재윤경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필요도 없는 걸 너무 과소비를 조장하는 게 바로 대형마트라는 거죠. 과잉 소비를 불러일으키는데요. 네네.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평균 한 집당 2.7명이 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3명도 안 사는 집에 그렇게 커다란 카트에서 장을 볼 만큼의 물건이 필요하냐. 근데 그 물건을 많이 사는 게 굉장히 소비의 자유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용하지 않는 걸 많이 사면 집안이 지저분해진다는 거죠. 그렇죠. 구질구질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그 미국도 한때 뭐 그런 직업이 유행했다 그러는데 그 집안을 정리해주는 직업이 필요해질 정도로 그리고 아파트 광고할 때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수납 공간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 교육할 때 주부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수납 공간에 들어간 물건이 이사 갈 때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느냐. 네네. 근데 수납 공간이 과학적으로 설계된 집을 원하고 수납 공간에 잔뜩 집어넣어 놓고 사용하지 않고 이사 다니면서 또 옮겨서 다른 수납 공간에 이동시키고 그것도 부족해서 매주 대형마트 가서 카트 하나 가득 사갖고 와서 또 어디다 둘지 몰라서 집이 좁다고 불평하게 되고 이제 이런 과잉 소비, 대량 소비를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창피한 거잖아요. 그렇죠. 창피한 겁니다, 사실은. 예. 자기의 생활 규모를 가능하지 못하고 그냥 뭐 충동적 구매를 한다는 얘기니까. 네. 근데 이제 사실 대형마트 가면은요.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그런 그 충동적 욕구를 자극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과학적인 마케팅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대형마트 하면 가격이 싸다고 생각이 되시죠? 싸지 않나요? 더 싸지 않나요? 네, 그렇게 우리가 아예 학습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실제로 싸지 않습니다. 단가가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네. 어느 소비자 단체에서 조사를 했는데 네. 그 제사상, 뭐 명절 제사상 그 상차례를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한 17% 가량 비싸다고 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뭐 이런 소비자 단체도 사실 하나 만들었고 그리고 이런 교육을 하니까 좀 구체적으로 좀 비교를 해봤죠. 네네. 그래서 그 유기농 제품만 파는 생협하고 네. 그 이제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데서 이제 그 사이트에서 이렇게 이게 물건들을 게시하잖아요. 네네. 거기에 이제 가격을 다 비교를 해봤어요. 유기농 제품인데도 불구하고요, 생협이 싼 게 훨씬 많습니다. 네, 그래서 대형마트가 쌀 것이다라고 인식하는 거는 미끼 상품 몇 가지의 전체를 판단하는 그 인지적 오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그 통닭. 예, 반값 치킨, 네. 그리고 뭐 자전거, 이런 거 한두 가지 가지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뭐 10원이라도 더 싸게 이런 경쟁 같은 거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저렴한 상품을 이렇게 공급하고 있다라는 아주 그 이미지 브랜드 마케팅을 이렇게 제대로 해낸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싸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정작 구체적으로 이렇게 비교해보면, 예, 싸지 않다. 비싸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할인도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해줬었어요. 초창기. 네. 시장을 공격할 때는. 근데 이제 골목 상권이 죽고 나서 경쟁자가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고 가격이 올라갔다. 네. 그래서 지금 대형마트 싸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쯤에서 청취자 여러분이 게시판에 어떤 의견 올렸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톰캣23님이 만두 소세지 1+1 상표는 똑같은데 맛 없어요. 대형마트에서 주류는 살만하더군요. 술은 싸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검은별님, 동네 빵집과 동네 정육점 가기 시작했어요. 대형마트 가면 뭐라도 하나 더 사게 됩니다. 충동 구매하게 된다 말씀이시죠? 소리는 왜 그렇게 지르고, 뭐 고르고 있으면 거의 강매 수준으로 달라붙어서 불편하더라고요. 네, 이 말씀도 아주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와가지고 계속 말씀하시고, 예, 뭐 오늘 뭐 특별히 뭐 뭡니다, 뭐 얼마 더 쌉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소리 질러가지고 또 가면은 뭐 몇 시 정각에 딱 되면은 뭐를 뭐 반값으로 판다, 뭐 이러면은 네. 또 이제 그 쇼핑하시던 분들 다 또 뛰어가는 그런 풍경이 또 벌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바로 우리가 대형마트에서 흔히 보는 풍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사실은 작시다. 싼 게 아니다. 그러니까 네. 일부 품목에만 이제 조금 그 미끼 전략으로 그 할인을 적용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 할인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신경학자들이 뇌를 찍어서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사람이 할인 제품을 보면 네, 도파민 분비가 늘어난다. 야, 그런 인상적인 결과도 나왔군요. 네. 그러니까 할인받을 가능성 앞에서 흥분하고요. 네네. 그 굉장히 재밌는 이 실험 결과가 뭐냐면 할인 제품을 손에 쥐면 도파민 수치가 제자리로 돌아와요. 예. 재밌네요. 예. 그리고 또 돌아서면 의심하기 시작해요. 뭔가 하자가 있으니까 할인하겠지. 그래서 사실은 할인 제품은 이제 가격 때문에 구매를 하게 되고요. 네네. 특히 이제 행동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시간 제한 전략이라 그래서 오늘 하루만, 뭐 2시간만 네네. 이렇게 해서 할인하면은 사람이 여기 뇌에서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로 충동적으로 구매하게 되고 그러나 정작 그 제품에 대한 가치 평가를 절하하면서 예, 소비 이후의 과정에서는요. 함부로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쉽게 버리고 수박을 샀다면 맛이 없고 그렇죠. 뭔가 하자가 있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이미 싸게 샀기 때문에 그 물건이 나한테는 크게 일단은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네네,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것도 실험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짜로 두통약을 처방해주고 돈을 받고 처방해주고 나중에 두통 완화 효과를 물어봤더니 같은 약인데 공짜로 처방받은 그룹은 두통이 완화되지 않았다 이렇게 예 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심리 그 감정적 판단은 되게 오류가 많습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경향이 있고요. 그렇죠. 거짓말이라도 다 동조하면 동조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사람 굉장히 그 합리적이지 않고 되게 감정적이거든요. 근데 그런 감정적인 어떤 판단에서 봤을 때 할인 제품에 대해서 흥분했다가 오히려 굉장히 불만스러워하는. 그래서 소비의 질은 점점 싸구려 제품은 늘어나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건 다 쓰레기 같은 거. 그러니까 자기 삶에 굉장히 불만이 늘어나는 거죠. 삶 자체가 그냥 할인이 되는 거군요. 네네, 그렇죠.
근데 굉장히 무서운 얘기네요. 네. 그러니까 대형마트가 그야말로 물건을 팔아먹기 위해서 소비자들의 머릿속을 완전히 해부해버리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거는 인지과학자들은 유로 마케팅이라 그래서요. 뇌 속에서 구매 버튼을 누르게 한다. 뭐 이런 식의 마케팅 기법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고요. 야, 끔찍하네. 그러니까 대형마트에 들어선 순간 그 대형마트의 모든 그 전시 시스템이라든가 뭐 이렇게 종업원들의 움직임이라든가 동선 이런 거 다 과학적인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나의 움직임을 대형마트가 빅브라더처럼 다 일일이 분석해서 예측해 놓고 있다. 네네. 그래서 내가 어떤 물건에 손이 갈 것인지까지도 예측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네요. 야, 이건 상당히 흥미롭지만 역설적으로 좀 무서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광고 마케팅은 사실 굉장히 이렇게 무서운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하면서 사람을 분석하는 능력이 기술이 이제 발달하고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 기술을 활용하지 않지만 공급자는 그 기술을 활용해서 사람들의 라이프 사이클, 라이프 스타일을 사실은 상당 부분 개입하고 조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광고 마케팅 가급적이면 사실 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안 그러면 끊임없이 비교해서 내가 불행해지거든요. 근데 뭐 대형마트 이제 아까 가격 저렴하다는 얘기 그거 허상이다. 일부의 미끼 상품만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두 번째가 또 그런 거예요. 제품이 좋은 것 같다. 네. 그거는 뭐 사실 근거 없는 신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오히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주부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 슈퍼에서는 햄이 김밥용 햄이 뭐 예를 들면 1,500원인데 대형마트에서는 900원이다. 도저히 자기가 용납이 안 된다. 그래서 참 600원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그래서 그 기름값이 더 나오시지 않을까요? 이렇게 그냥 얘기하고 말았는데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1,500원짜리 햄하고 900원짜리 햄이 같을 거라고 생각하시냐. 네. 저는 사실 뭐 이거는 확인된 얘기는 아니지만 제조업자 입장에서 900원에 납품하는 900원에 파는 그 납품가의 제품과 1,500원 같은 원료로 그걸 만들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환상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격이 싸지면 싸지는 만큼 제품에서는 뭔가 하자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입증된 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PB 상품이라 해서 그 자기네 브랜드를 직접 붙여 파는 거 있잖아요. 홈플러스 휴지 뭐 이런 거는 실제로 제품의 질이 상당히 나쁩니다. 굉장히 나쁘더라고요. 네, 상당히 나쁩니다. 그래서 우유도 뭐 이렇게 나트륨 성분이 더 많다거나. 그러니까 그 유통 매장이 자기들이 직접 뭐 자기들이 제작을 했든 뭐 그냥 유통을 직접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기네들 브랜드 붙여가지고 더 싸게 나오는데 저도 몇 번 사봤는데 이거 뭐 거의 못 쓸 지경이에요. 화장지 샀다가 팍팍해가지고 그냥 버려버렸습니다. 엉덩이에 갖다 댈 수가 없어요. 자, 아무튼 마녀님, 저는 친구들 만날 때 근처 대형마트가 있으면 여름에는 시원해서 겨울에는 따뜻하니까 가네요. 이것도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지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차원에서 득이 없다 대형마트가. 하지만 대형마트를 일종의 문화생활로 또 누리고 뭔가를 이렇게 굳이 사겠다는 의지가 없어도 그 쾌적한 분위기 또 수많은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는 그 안에서 이런 상품도 있네 저런 상품도 있네 하면서 꼭 신기해하는 그런 재미도 사실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예, 맞습니다. 뭐 그 자체가 어쨌든 우리의 오감을 자극해서 지갑을 열게 만드는 장치니까 뭐 당연히 뭐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고 또 인테리어 굉장히 좋고 세련되고 뭐 그런 건 있겠죠. 근데 이제 그래서 결과가 이제 우리 삶으로 돌아왔을 때 굉장히 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장기적으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필리핀 같은 데 가보면 그런 식으로 유통시장이 이제 대기업들이 다 독점을 한 거죠. 그래서 백화점 아니면 대형마트. 이것만 있거든요. 골목 소매점들이 다 이렇게 망하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들은 두 부류로 나뉩니다. 돈이 있으면 백화점. 서민은 마트. 할인마트. 사실 이제 소비의 그 동선을 가지고 사람의 계급이 가늠이 되는데,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지금도 아까 그러셨잖아요. 와인 동네에서 살 게 없어서 대형마트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 저도 완전히 끊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동네에서 안 파는 게 있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대형마트를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조금 더 상상력을 발휘해보면, 네. 나, 지금도 뭐 그런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냥 된장찌개 끓이다가 마늘 떨어졌는데, 대형마트 차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네. 네. 야, 그렇군요. 네. 어떤 대형마트는 그냥 저도 단순히 동네 사건을 살리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마치 뭐 소비자로서 어떤 지사적인 느낌을 가지고 대형마트 가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대형마트의 그 마케팅 전술, 전략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또 재용인 대표님이 해부를 해주시니까 아, 그런 게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뭐 대형마트 그럼 끊을 것이냐? 네, 그럴 수는 없고 어떻게 하는 게 또 합리적인 소비인지에 대해서는 2부에 좀 더 다른 얘기를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끝곡 산울림의 창문 너머 어렴풋이 옛 생각이 나겠지요. 듣고 와서 2부 이어가겠습니다. 그런 슬픈 눈으로 네, 산울림이 불렀습니다. 창문 너머 어렴풋이 옛 생각이 나겠지요. 들었고요. 자, 재윤경의 참살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소비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재밌는 대화 나누고 있습니다. 참 몰랐던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되고요. 대형마트 소비에 있어서 이런 부작용이 있구나. 단순히 골목상권을 살린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소비 패턴의 어떤 품격을 낮추는 그런 역효과도 있다라는 말씀을 재영희 대표님이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대형마트 그래도 가장 가깝고 또 편리하게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어떤 대답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상담을 할 때 그 보통 이렇게 소비 지출 내용을 이렇게 쭉 분석을 해보면. 네. 그 가장 크게 이제 가정 경제를 위협하는 적 중에 뭐 이렇게 금융도 좀 있고 이제 금융이 가장 약탈적이긴 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게 그 금융 안에 이제 신용카드 포함시키고 이게 이제 대형마트들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소비 패턴에서 이 두 가지만 신용카드를 안 쓰고 대형마트를 안 다니는 것만 하면 그 너무나 많은 그 사람들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냥 뭐 그 삶이 불편해지고 막 구질구질해지고 이런 게 아니고 오히려 훨씬 자유로워진다는 거를 경험을 하는데 제가 한번 초창기에 그 상담을 할 때 대형마트를 한번 좀 줄여보시죠. 이 정도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 뻔한 얘기 하네 뭐 그러면서 뭐 네네네 이렇게 얘기하고 실천을 못해요.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제안을 했죠. 나랑 두 번째 상담을 3주 후에 하자. 3주 후에 하는데 그 3주 동안만이라도 예, 대형마트를 가지 말고 그 필요한 게 있으면 가까운 데서 그냥 그 낱개로 그것만 그 구매하는 걸 한번 해보자. 그래서 3주 후에 다시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헤어졌어요. 근데 3주 후에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마술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충 물론 이제 일주일 동안 한 요 예산 범위에서 쓰시면은 예, 충분히 사는데 지장이 없으실 겁니다 하고 예산도 좀 수립은 해줬는데 3주에 만나서 이분이 굉장히 막 너무 좋아하면서 첫 주는 되게 좀 진짜 대형마트를 가지 말라고? 좀 막 불안하더라는 거예요. 뭐가 부족하면 어떡하지? 떨어지면 어떡하지? 네네 예. 그랬는데 두 번째 주는 아이 그래 뭐 한 3주만 해보지 뭐. 예. 근데 세 번째 주 들어서서 냉장고를 열면 그렇게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냉장고가 정리가 된 거예요. 깨끗하게. 평생의 숙제가 다 해결된 것 같고 그리고 매주 20만 원 이상씩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3주면은 거의 70만 원, 80만 원인데 그거를 그렇게 가서 안 써도 사는데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굶어 죽겠습니까? 네네. 아니 그러니까 크게 식탁에 변화가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 삶의 질이 큰 변화가 없는데 그만큼은 더 썼다는 거잖아요. 그거 다 어디로 갔느냐? 알고 보니까 다 쓰레기더라.
그래서 이거를 이게 그분 얘기를 듣고 이거 그렇구나. 다음부터는 아주 강력하게 못 가게 만들어야겠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KBS랑도 실험을 했어요. 예. 그 실험을 4주 동안 했고요. 예, 그 주부도 똑같은 경험을. 결국은 근데 이런 경험을 강제적으로 이렇게 한번 끊고 이렇게 좀 살림을 정리를 하고 나잖아요. 네네. 사람들이 그럼 되게 불행할 것 같은데 오히려 행복감이 증가하는 게 네. 그 살림살이 자체 되게 심플해지는 거예요. 심플해지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돈이 세이브가 됐고 그 돈으로 그냥 뭐 막 돈을 쌓아라가 아니라 그 돈으로 옷 한 벌 더 사 입으시거나 여행을 한 번 더 가세요. 평상시 정말 갖고 싶은 게 뭐였는지 하나를 생각해서 차라리 거기다 써라. 왜 쓰레기를 사냐. 이제 그 얘기를 했죠. 네. 그 1+1도 +1이 그거거든요. 유통기한 얼마 안 남은 거 붙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체가 어차피 그거는 쓰레기 처리해야 되는 걸 집이 가정에서 대신 가져와서 유통기한 넘겨서 우리가 대신 버려주고 있는 거죠. 돈 주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런 잘못된 마케팅에 우리가 완전히 우리 가정 생활의 라이프 스타일의 품격을 위해서 소비하는 게 아니라 기업체 돈 벌어주기 위해서 소비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다 낚일 수밖에 없고 너무나 지능적인 마케팅이 되기 때문에 우리 무방비 상태고 그래서 끊는 게 좋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완전히 못 끊는다. 근데 이렇게 가는 횟수를 줄여보잖아요. 저는 한 2-3달에 한 번 정도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가면요. 네네. 진짜 이게 리프레시 된 상태에서 간 거예요. 네. 살 게 없어 보여요. 근데 매주 가는 사람은 살 게 너무 많잖아요. 그 중독이거든요. 대형마트 중독. 예, 아까 도파민 변화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할인도 중독됩니다. 예. 끊임없이 할인 상품을 찾아다니는. 네, 그리고 할인받기 전에 느끼는 흥분을 자꾸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것이 나한테 필요하지 네. 않은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할인하면 네. 저거 싸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손이 가게 되기 마련이거든요. 네네. 예. 야, 이건 대형마트도 사실 중독이 있다는 거, 이건 뭐 굉장히 한편으로는 무서운 얘기이긴 합니다. 하연파파님께서 네, 하연이 아버님 되시는군요. 저희 집사람 아이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2달 끊었는데 2달 이제 대형마트 끊으셨다는 얘기죠. 생활비 절반이 줄었다고 하네요. 네. 오히려 아이들이랑 시장 가는 게 훨씬 더 낫다고 해요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호수풍경님 길 건너에 이마트 두고 마을버스 타고 생협 다닙니다. 근데 가격으로 봤을 때 별 차이 없고요. 쓸데없는 거 안 사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또 굉장히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이렇게 인식하기는 쉽잖아요. 대형마트 그래? 그럼 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싶잖아요. 근데 네. 또 이게 또 뭐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은근슬쩍 또 가게 되고 또 주변 사람들이 가자고 같이 가면 또 가게 되고 끌려가게 네네. 되고 이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네. 이거 마음을 굉장히 단단히 먹지 않으면 난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너무 막 네. 굳은 결심을 하시진 마시고요. 저는 저 같으면 굳은 결심 해야 돼요, 이거는. 아니, 저는 네. 그 사람이 네. 너무 과도한 목표를 잡으면 아예 시도도 안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소비의 스타일을 바꿔드릴 때 네. 단계적으로 조금씩 변하게 이렇게 해드려요. 아. 그리고 그냥 가벼운 마음 있잖아요. 툭 건드리는 거, 툭 치기. 네네. 그게 뭐냐면, 그래, 3주만 가보지 말자. 음. 예, 그냥 요 정도. 3주만 참아보자. 우리가 KBS랑 실험했던 거는 그 주부는 4주 동안 아무 데도 못 간 거예요. 네. 대형마트도 못 가고 슈퍼도 못 가고. 예. 근데 그러지 말고 3주만 참는데 치약이 떨어졌다. 그러면 슈퍼 가서 치약 한 개 사오고. 네, 그런 정도를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3주 후에는 갈 거야라고 네. 생각하고 하라는 거죠. 제 얘기는. 예, 근데 그 경험을 하고 나면, 네네. 예, 자연스럽게, 예, 금단 현상을 넘어서, 네, 조금, 예, 극복이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 대형마트의 할인이 도파민을 분비를 촉진하고 그것이 그 소비자들에게 일종의 그 중독 현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대형마트를 끊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은 또 금단 증상이 생기니까 네. 당장 끊기보다는 몇 주 단위로 네네. 몇 주 단위로 가겠다. 그때까지는 안 가겠다. 뭐 이런 네. 식으로 대형마트 소비를 조금씩 줄여 나가는 게 더 좋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형마트 안 가면 어디서 샀나? 이를테면 동네 슈퍼나 네네.
이런데 없는 물건도 많지 않느냐.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고 네네.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해드릴까요? 일단 뭐 절대적으로 없는 거는 어쩔 수 없는데, 네. 예, 그러니까 그 가끔 이제 제가 며칠 전에 어떤 기자 프레지안하고 뭐 인터뷰하는데 그 기자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도 노트북을 사는데, 네. 예, 동네에서는 100만 원이고 마트에서 20만 원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네네. 네, 그 정말 동네에서 산다는 게 네. 쉬운 일은 아니다. 네. 근데 저는 오히려 반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트북을 매일 사는 건 아니지 않냐. 그렇죠. 1년에 한 번 정도? 뭐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이벤트로 그 사실을 너무 규정하지 말자라는 전체를 그 규정을 하면 그게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그 내가 그 필요한 제품이 동네에 없을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러나 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런 사건이 예, 그렇게 많지는 않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편안하게 그때는 간다. 예, 그때는 간다. 예, 없으면 그때는 간다. 근데 그리고 나머지는 예, 동네에서 해결한다. 그래서 그 소비의 동선 자체를 동네로 묶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일상적으로 동네 골목 이용하고 뭐 가끔 예, 없어서 가고 예, 뭐 절대적으로 뭐 우리가 그 절대 하지 말아야지 뭐 이럴 필요는 없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네. 뭐 거기에 네. 뭐 귀신이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요. 네. 네. 대형마트에 귀신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괴물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네. 필요할 때는 가되 습관적으로 이용하지는 말자. 네, 습관 자체를 바꾸자는 거죠. 네. 저는 예전에 이제 그런 결심을 한 적이 있었어요. 대형마트에 가니까 뭐 불효불급한 그런 소비를 많이 하게 되고 필요 없는 것도 많이 사게 되고 그래가지고 그 대형마트에 이제 없는 것도 있지만 5개 품목 이하 계산대가 있습니다. 네네. 5개 품목 이하 계산대만 이용하겠다. 네. 대형마트 갔을 때는. 그래서 실제로 가서 5개 이하로만 삽니다. 네네. 네, 그 이상은 사지는 않고요. 그 이상은 이제 다른 슈퍼나 이런 데서 이제 이용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하나의 또 방법일 것 그렇죠.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예.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이렇게 그 마케팅에서 한 발짝 떨어질 수 있는 네. 이게 스스로 컨트롤이 되는 상태일 때 가능하고요. 이게 사실 그 생각보다 그 사람을 흥분시키는 그 기술이라는 게 굉장히 예.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5개 이상 오늘 하루만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그런 내가 뭐 굳이 이렇게까지 마음을 먹어야 되지 소비에 대해서 너무 뭐 그렇게 이러면서 타협해버리고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태도 예, 일상적인 소비는 동네에서 좀 하고 네. 그래서 조금 그 소비가 적응이 될 때 사실 대형마트에서 뭐 한 5개 이하로 사겠다, 가끔 가겠다, 뭐 이런 정도가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를 이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뭐 소비적 효용이랄까요? 이런 것들에 뭐 많은 사람들이 또 중독이 돼 있기도 하고. 네네. 나는 그래도 대형마트는 끊기는 어렵다. 근데 골목상권 다 좋다. 근데 불편하다. 네네. 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네. 뭐 없는 물건도 있고 또 너무 멀고 뭐 이런 것들. 네. 그러니까 좀 비싸다가 가장 크죠. 비싸고 네, 품질을 이렇게 사실은 보장할 수 없다는데. 네. 그게 그러니까 되게 그 경도된 생각이거든요. 네. 저는 그 동네에서 이불을 한번 샀는데 저희 동네는 그 조금 중간 규모의 마트가 예, 골목 상권하고 좀 상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철물점도 있고 그 전파상, 네. 이불 가게, 생선 가게, 과일 가게 이런 게 다 소점포들이 살아 있어요. 네네. 동네에. 네. 그래서 이불을 사면서 사실 마트에서 대체로 뭐 그냥 이불 여름 이불 같은 거 5, 6만 원이면 사잖아요. 네. 근데 거기는 웬만하면 20만 원이 다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 불안할 수 있죠.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 아닌가. 근데 제가 그걸 사면서 느낀 게 뭐냐면 굉장히 설명을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분은 이 자리에서 이불 가게를 굉장히 오래 하셨어요. 네. 나름의 장인이에요. 예, 그러니까 잘 아세요. 그거를 저한테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 그 재질이 뭐고, 그리고 여름에 왜 이런 이 재질의 상품을 이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세탁해야 되고, 그거를 다 알려주시면서, 제가 몰랐던, 그러니까 소비의 능력이 오히려 이렇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어머니들이 그랬어요. 어떤 고등어를 골라야 신선한 고등어인지 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주부들은 몰라요. 왜냐하면 팩에 포장돼 있는 것만 살 수 있는 거죠. 네네.
예. 다행히 그게 신선한 거면 운이 좋은 거고. 예, 집에 와서 팩을 뜯어봤더니 알고 보니까 좀 썩었다. 그거 하나 교환하기 위해서 다시 차 끌고 대형마트 못 가죠. 네. 예. 그러니까 소비를 굉장히 일방적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뭘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이런 보는 눈, 소비의 지혜 같은 것도 점점 상실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네. 그래서 좀 비싸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싸구려 제품에는 또 이렇게 평가절하 한다 그랬잖아요. 네. 희한한 게 좀 내가 그렇게 충분한 설명을 듣고 그다음에 제값을 주고 사고 오면요. 유난히 그 제품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애착을 갖게 되죠. 네, 애착을 갖게 되고 네. 좋은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면 잘 관리하게 되고, 그래서 오래 사용하게 되고, 예. 그래서 오래 사용할 수 있으니까 굳이 뭐 이렇게 구질구질한 거 더 안 사도 되고, 예. 버려야 된다는 심리적 이렇게 저항도 생길 필요가 없고. 예. 단순히 그러니까 소비 행위라든가 아니면 구매한 상품에 대한 뭐 애착 여부 이런 거를 떠나서 동네 상권을 이용하게 되면은 이제 제 경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동네에 대한 애착이 생겨요. 네, 맞습니다. 골목골목 뭐 네. 어떤 가게가 있고 그 가게 주인은 어떤 분이시고 단골이 또 생기죠. 예, 예. 네. 그래서 또 그분들하고 자연스럽게 이웃이 되고 네. 이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 이렇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따뜻한 정이랄까요? 네. 예, 사람 사는 어떤 느낌, 네네. 풋풋한 느낌 네. 이런 것들을 좀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뭐 거기서 사면은 더 물건에 대한 애착이 있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네네. 예, 사람과 사람이 네. 아날로그적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근데 네. 대형마트는 그런 그렇죠. 예, 느낌이 없잖아요. 철저하게 그냥 소비자고, 네. 네. 굉장히 규격화된 네. 인스턴트 소비를 하게 되는 거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서태진님, 딸은 대형마트에서 근무하고 어머니는 주변 시장에서 장사하고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서태진님 되게 그러세요? 아이러니하네요. 팽리님, 대형마트에 이어서 끊어야 하는 것, 소셜 커머스. 소셜 커머스가 뭡니까? 반값. 예, 오늘만 반값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쿠팡 뭐 이런 거. 그거요? 네. 그렇군요. 네, 꼬부기 아빠님. 저희는 예전에 주말마다 대형마트에 다녔죠. 근데 어느 순간 가자마자 저녁을 먹고 쇼핑을 시작했고 지금은 집에서 먹고 가자고 해서 먹고 가는데 대부분 밥 먹고 나면 퍼져서 그냥 민기적대다 안 가게 되더라고요. 무슨 말씀 하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지금 안 가신다는 네. 얘기죠. 그리고 시아스타 데이지님, 저도 이번 주부터 신용카드 사용 줄이고 현금 사용하니 확실히 충동 구매가 줄어들더라고요. 이것도 방법일까요? 신용카드를 줄이고 현금을 사용한다? 예, 그렇죠. 예. 제가 지난번에 아마 신용카드 편을 네네. 해서 그러신 네.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신용카드가 갖고 있는 그 추상성이 있죠. 그래서 구매 자신감을 확 높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비할 때 의사결정 과정이 생략돼 버려요. 그래서 그냥 쓰게 되죠. 근데 현금은 내가 지불해야 되잖아요. 네네. 확실히 이 현금이 내 소유에서 벗어난다. 그 불편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가 진짜 필요한 건지 생각하게 되죠. 그렇군요. 그래서 소비 의사결정 과정이 신중해진다는 겁니다. 네. 저도 그래서 현금을 좀 많이 쓰려고 노력을 하는데 현금을 쓰면 나중에 이게 저희가 뭐 공제라든가 뭐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발생하고 저는 이제 프리랜서이기 때문에요. 이 비용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용 처리를 하려면은 신용카드를 쓰는 게 편리하죠. 체크카드를 쓰세요. 체크카드. 네. 체크카드가 있었구나. 네. 또 근데 내가 체크카드 몇 번 썼는데 네. 몇 번 그런 경험을 당했습니다. 잔액이 부족합니다. 잔액이 부족하네요. 네, 예. 그 긴장감 때문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돼요. 예, 그러면은 왜 이렇게 왠지 창피한 거 있잖아요. 네. 잔액이 부족하네. 그럼 뭔가 이렇게 이게 파산한 사람 네.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해서 신용카드를 많이 쓰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진짜 소비가 지나치게 많이 늘어나는.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마트 가가지고 사실 뭐 이것저것 몇 개 안 골랐는데 금방 훅 한 10만 원 정도 돈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현금으로 10만 원을 내는 거와 신용카드로 10만 원을 긁는 거하고는 굉장히 그렇죠. 느낌의 차이가 크거든요. 네. 현금으로 내게 되면 진짜 내가 이렇게 많이 샀나? 이게 진짜 필요한가? 네. 뺄 거 없나? 이런 그렇죠. 생각하죠. 그렇게 되는데. 네. 예, 맞습니다. 뭐 대형마트에서 저도 몇 번 쇼핑을 해서 이제 가지고 와서 냉장고에 이렇게 쟁여놓으면은 거의 반절 정도는 못 먹고. 네. 식품 같은 경우에는 버리더라고요. 네.
버리고 특히 그 파는 단위들 자체가 그렇죠. 대부분은 다 그 벌크라 그러죠. 네. 크잖아요. 네. 그걸 다 사도 먹기가 힘든 거예요. 그 중간에 질려가지고 버리게 되고. 네. 뭐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렇게 낱개로 이렇게 살 수 있는 네. 그런 그 판매들을 잘 안 하니까요. 그렇죠. 소량 구매하고 조금 이제 제값 주고 사는 게 그 삶의 질은 더 높아요. 그래서 전 그 치약 같은 것도 1개, 샴푸도 1개, 묶음 없이 그렇게 사거든요. 그게 좀 더 비싼 거는 아는데 네네. 그래야 좀 끝까지 쓰고 그게 저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엄청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쓰다 말고 버리고 네네. 네 그런 게 너무 그 늘어나니까 이렇게 환경이 파괴되는데 앞으로는 좀 더 심하지 않겠느냐. 네. 소비자들이 소비를 할 때 끝까지 쓰는 거는 굉장히 풍미 있는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돈 몇백 원 아끼려고 너무 이렇게 그 민폐 끼치는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지는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뭐 소비자본주의 사회가 점점 발달하게 되면서 우리 주변을 대형 마트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상품들에 의해서 사실상 둘러싸이게 되고 네. 그러면서 우리의 소비도 굉장히 대형화되거나 네. 아니면은 내가 정말 필요해서 사게 되는 어떤 수요가 공급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반대로 네네. 상품 사회가 네. 만들어낸 공급이 네. 우리의 소비를 조장하게 되는 수요를 창출하죠. 네, 수요를 창출하는 네. 거죠. 뭐 그렇게 된 지는 되게 오래됐습니다. 네네네. 다른 사람이 또 그렇게 사니까 네. 나도 또 사야 될 것 같고 네. 이런 식으로 사실 비주체적인 그런 소비들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대형마트가 바로 그런 비주체적인 소비를 조장하는 주범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비에도 품격이 있다. 네. 이 말씀은 굉장히 저한테도 상당히 다가오는 바가 큽니다. 그러니까 유럽 네. 같은 북유럽 같은 경우가 이렇게 물가도 비싸고요. 네. 마트들이 그러니까 대형마트는 도심으로 못 들어가게 돼 있고 네. 거기는 이제 길드 조직이 이제 상인의 조직으로 이렇게 그렇죠. 발달해서 네네. 굉장히 그게 잘 돼 있죠. 네. 예. 그래서 문도 일찍 닫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열불 터질 일이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비싸죠. 네. 그다음에 문도 일찍 닫아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소비자들은 늘 신중하게 구매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불편하고 신중하게 구매하니까 소비를 하니까 뭐냐면 돈이 세이브가 돼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1년에 한 달 휴가를 가는 겁니다. 그렇군요. 우리는 대형마트, 신용카드, 정신없이 소비하느라 정작 월급날 월급 보릿고개라 그러고. 예. 집에는 쓰레기가 늘고 그렇죠. 이게 삶의 품격을 너무 떨어뜨리지 않냐. 말씀 듣다 보니까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삶의 품격이라는 것은 단순히 편리함에서 오는 게 아니다. 그렇죠. 예.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근데 그 불편함이 우리에게는 또 다른 품격을 제공할 수 있다. 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오늘 뭐 여러 가지 아주 좋은 말씀 많이 듣는 것 같은데, 자, 대형마트 소비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주제에서 뭐 지금까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오늘 말씀해주신 거를. 예, 그러니까 뭐 저는 좀 과감히 끊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끊을 필요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끊겠다라는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 3주만. 그러니까 줄여나가자. 네, 3주만. 그리고 근데 제가 3주만 얘기하는 게 그렇게 하면 끊어져요. 3주 지나고 나면 궁극적으로는 끊어라라는 말씀이죠. 궁극적으로는 끊어라예요. 네, 궁극적으로는. 대형마트에서 국민 TV에 광고 들어오긴 글렀네. 동네 상권에서 들어오면 좋죠. 제가 우리 아이한테도 그 얘기했거든요. 네. 너는 그 CD 한 장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그랬더니 차 타고 나가야 되죠. 책 한 권 사려면 그랬더니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거가 불안해서 자기는 서점까지 또 차 타고 나가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 어릴 때는 동네 다 있었어. 그렇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그것도 추억이었죠. 레코드 가게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그렇죠. 예, 서점에서 왜 정기 간행물 같은 거, 만화책 같은 거 가서 나오는 날 손꼽아 기다려서 가서 이렇게 보던 기억.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게 실제로 그게 동네고 그게 마을이고 거기서 살아가면서 실제로 아이들 이렇게 성장하면서 굉장히 많은 추억도 있는데 네. 삭막하게 다 똑같은 아파트에 그다음에 그 똑같은 대형마트에 무슨 상자 안에 갇힌 듯한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만든 게 알고 보면 소비자들이 얄팍하게 뭐 좀 싸게 편리하게 눈요기 하기 좋게 요 정도 수준의 그 감각적 만족하고 이걸 바꿔버렸다는 건 참 생각해보면 끔찍한 거다. 그래서 저는
한편은 소비자 이익, 그리고 멀리 봤을 때는 우리 삶의 질 전체를 위해서 예, 가급적이면은 불편한 소비를 좀 해나가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형마트에 가게 되면은 저는 더 원인인 줄 알지만 사실은 원 오브 댐이죠. 예. 네. 그들이 공략하고자 하는 수많은 소비자 가운데 한 명으로서 사실 익명화돼서 네. 그 안에서 그 엄청난 상품의 숲 안에서 이제 헤매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인데 대형마트를 빠져나와서 동네의 골목에 있는 슈퍼나 이런 것들을 방문하고 또 거기 주인장하고 대화를 나누고 뭐 이런 생활 자체가 또 한 명의 인간으로서 우리가 소비하게 되는. 그래서 저는 뭐 기본적으로 소비라는 것이 그냥 경제생활이다라고 네. 경제생활의 경제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흔히 머릿속에 딱 들어오게 되는 제1명제는 효용성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효용성이라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해가지고 소비를 하게 되는데 지금 제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소비도 일종의 문화다. 그렇죠. 네. 네. 내 삶을 더욱 풍족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네. 그런 문화의 일종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효용성이 네. 되게 가격으로 결정난다고 그 강요한 거는 네네. 지금 자본주의에서 뭐 이렇게 좀 자본가들이 만들어낸 거고요. 네. 원래 소비는 내 필요와 욕구의 충족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효용성보다는 만족과 네. 그 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아유, 좋은 말씀. 뭐 저도 오늘 완전히 개몽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사실 뭐 방송 대타 진행하러 왔다가 제 대표님 말씀 듣고 그렇구나. 소비가 문화구나. 내 삶의 질과 직결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도현 아빠님, 이번 달부터 카드 사용 줄이기 현금 결제하는데 동전이 주머니에 한가득입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으셨는데요. 은행에 가시면요. 거기 기부하는 데 있습니다. 기부. 네, 거기다 기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마지막으로 사연 하나 읽어드렸고요. 지윤경의 참살이 오늘 대형마트 소비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아주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자, 1부 끝곡 2부죠. 벌써 2부네요. 2부 끝곡 듣고 와서 아까 제가 예고해드린 대로 멋진 충무로 여배우와의 데이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군지 궁금하신가요? 네. 떠나지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레이지본의 삐에로는 어쨌거나 웃지입니다.